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자신이 가진 돈이 곧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죠. 순자산 620조 원. 그런 그가 3년 안에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과거 그가 전기차와 민간 우주 로켓에 대해 말했을 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테슬라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었고 스페이스X는 우주정거장에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늘 비웃음에서 시작해 현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머스크가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인도의 거대 기업가 니킬 카마스의 유튜브 채널에 머스크가 출연했습니다. 2시간짜리 긴 인터뷰였죠. 40분쯤 지났을 때 카마스가 물었습니다. 미래의 돈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머스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채울 만큼 큰 발전하면 돈의 중요성은 급격히 떨어지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점까지 제시했습니다. 2028년, 늦어도 2029년, 불과 3년에서 4년 후입니다.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돈, 매달 받는 월급, 저축하는 통장 잔고, 그 모든 것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합니다. 돈이 사라진다니요? 그럼 우리는 뭘로 물건을 사고 뭘로 가치를 교환한다는 건가요? 하지만 머스크의 논리를 차근차근 뜯어보면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그가 그리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AI와 로봇이 생산을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물건은 넘쳐나고 가격은 무너집니다. 디플레이션이 시작되고 금리는 제로로 수렴하죠. 그러면 돈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대신 에너지가 새로운 화폐가 된다는 겁니다. SF 소설 같지만 이미 신호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돈은 지금까지 가치를 가져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희소성 때문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돈을 주고 교환하는 겁니다. 집도 차도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만약 물건이 거의 무한에 가깝게 생산된다면 돈을 줘도 굳이 받으려 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늘 부족함과 싸워왔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돈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할 수 있었고 부는 부를 낳았죠. 하지만 AI와 로봇이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오면 이 전제가 무너집니다. AI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월급을 요구하지 않고 휴가도 가지 않죠. 불평도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만 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품질의 제품을 찍어냅니다. 그 결과 생산 비용은 급격히 낮아지죠. 사람이 만들 때는 비쌌던 물건이 기계가 만들면 거의 공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폭발합니다. 지금까지는 생산 속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8시간만 일하고 주말에는 쉬고 휴가도 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AI와 로봇은 다릅니다. 로봇 한 대가 하루에 100개를 만든다면 1000대는 하루에 10만 개를 만듭니다. 규모를 키우는데 제약이 거의 없죠. 공장 하나 더 짓고 로봇 더 투입하면 끝입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물건이 넘쳐나고 가격은 떨어집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지금까지는 반대였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속도가 생산 증가 속도보다 빨랐거든요. 돈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물건은 늘지 않으니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AI와 로봇의 시대는 다릅니다. 돈을 찍는 속도보다 물건을 만드는 속도가 더 빨라지죠.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돈을 더 싸게 풀어야 하니까요. 금리는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지점을 짚습니다. 바로 부채 문제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6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5억 원이 넘는 규모죠. IMF 총재조차 이 부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말합니다. AI와 로봇이 만들어내는 극단적인 생산성과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이 부채 구조 자체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요. 금리가 제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이자 부담입니다. 빚이 있어도 이자를 거의 내지 않게 되죠. 게다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부채는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빚을 갚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경제를 키워서 빚이 작아 보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부터 돈의 의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건은 넘쳐나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금리는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그럼 돈이 왜 필요할까요? 저축해도 이자가 없습니다. 투자해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죠. 물건은 이미 충분히 쌉니다. 돈을 모아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머스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화폐 자체는 남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머스크가 제시한 답은 분명합니다. 에너지가 진짜 화폐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돈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오늘 1조 달러를 찍겠다고 하면 컴퓨터 몇 번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돈의 가치는 계속 희석되죠. 하지만 에너지는 다릅니다. 에너지는 법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명령으로 찍어낼 수 없죠. 전기를 만들려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
설치해야 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풍력 발전기를 실제로 돌려야 합니다. 정치인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물리적인 가치입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는 생성하기 어렵고 법으로 임의로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진정한 가치의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석탄을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 됐습니다. 20세기에는 석유를 가진 나라가 부자가 됐죠. 그리고 21세기 그는 이렇게 봅니다. 에너지 생산 능력 자체가 화폐가 되는 시대가 온다고요. 미래에는 너 돈 얼마 있어가 아니라 너 에너지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어가 부의 기준이 됩니다. 발전소가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전력망이 결제 시스템이 되며 배터리가 저축 수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경제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지지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에너지 기반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는 전력은 중소국가 하나의 전력 소비량을 넘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얻으려면 실제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죠. 그래서 희소성이 생깁니다. 머스크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종이돈처럼 찍어낼 수 없는 화폐, 에너지를 태워야만 얻을 수 있는 자산.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치 있는 실험으로 평가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3년에서 4년 안에 이런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회의적입니다. 3년은 너무 짧습니다. AI와 로봇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해도 3년 만에 전 세계 생산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기는 어렵거든요. 공장을 짓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로봇을 배치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따라와야 하죠. 3년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머스크가 말한 세상은 충분히 도달 가능한 미래일 수 있습니다. 이미 신호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발전 속도가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챗GPT가 등장한 지 불과 2년. 지금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짜고 영상을 만듭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리고 로봇 기술이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 중입니다. 머스크는 2027년부터 공장에서 실제로 일할 거라고 말했죠.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는 이미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를 먹거든요. 2030년이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지금의 2배 이상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력이 곧 경쟁력인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각국이 에너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에너지 패권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더 싸게,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지가 AI 시대의 승부처가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을 보면 머스크의 예언이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간이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히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머스크의 시나리오가 맞든 틀리든 몇 가지 방향은 분명합니다. 먼저 AI 기업입니다.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구글과 엔비디아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AI 시대에 구글과 엔비디아는 상당한 가치를 가질 것이다. 구글은 AI에 필요한 데이터와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죠. AI가 성장할수록 이 기업들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기업도 중요합니다. 전력 생산, 송전, 저장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죠. 태양광, 풍력, 원자력은 물론 배터리 기업도 핵심입니다. 전기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는 전력 효율과 저장 기술이 가치의 중심이 됩니다. 로봇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 로봇,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죠. 이미 아마존과 테슬라는 이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기업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망, 통신망, AI 시대의 기반을 깔아주는 기업들이죠. 보이지 않지만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영역입니다.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 머스크의 예언이 틀릴 수도 있죠. 3년은커녕 10년 안에도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느려질 수도 있고 규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며 사회적 반발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머스크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은 흔들리고 있고 가치의 기준도 바뀌고 있죠.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이 변화가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머스크의 예언은 늘 비웃음에서 시작됐습니다. 2002년 그는 말했습니다.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를 장난감 취급했죠.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2008년 그는 말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우주로 로켓을 쏠 겁니다. 나사조차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는 국제 우주정거장에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죠. 2015년 말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상용화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50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시험하고 있죠. 머스크가 미래를 말하면 처음엔 늘 미쳤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그 말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천재일까요? 사기꾼일까요? 아니면 예언자일까요? 아마도 세 가지 모두일 겁니다. 그는 분명 천재입니다. 동시에 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앞서 나가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미래의 방향을 정확히 짚어온 인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의 말을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 비웃으며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청하고 판단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요? 그때는 어쩌면 머스크가 말한 세상이 이미 현실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는 그날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돈이 사라진다는 말이 처음엔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화폐의 형태는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조개 껍데기에서 금은으로, 금은에서 종이돈으로, 종이돈에서 신용카드로, 그리고 지금은 디지털 화폐로 변화하고 있죠. 다음 단계가 에너지 기반 화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가치의 본질입니다. 무엇이 진짜 희소하고 무엇이 진짜 필요한가? 머스크는 그 답이 에너지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술적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분노,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혼란,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의 반발, 이 모든 게 변화를 늦출 수 있죠. 하지만 큰 흐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AI는 계속 발전하고 로봇은 계속 진화하고 에너지 기술은 계속 혁신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준비할 수는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유연성입니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돈이 사라지든 남아있든 에너지가 화폐가 되든 안 되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태될 겁니다. 머스크의 3년이라는 시간은 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 그가 그리는 미래는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AI 기업에 투자하고 에너지 기술을 배우고 로봇 산업을 주시하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야 하죠.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스크의 예언은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